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정의기업연대 이사장님이시자 중앙대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이나영 선생님께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역사 보정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이나영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해외에 있고 오늘 아침에 시간 오늘 아침에 한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해무라 닭가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관련된 비디오를 간 내용을 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보면 1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1600차 수요시 문장인데요. 제가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께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정리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600차 직전에 수요시에서 이 영상을 계속 보셨는데요. 그 자리에 그 옆에 한 장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너무 많은 역사정책이 몰려오고 늘 그렇듯이 수요시 현장마다 지금 이제 난장판을 펴는데 그날 특별히 옆에서 굉장히 큰 소란을 피워서 특히 당사자가 왔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플래카드를 뭔가라고 적었는데요. 아까 김학순 얘기 나왔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당연히 비판하고 이용사는 이제 많이 나오시고 그 외에도 피해 당사자들의 이유를 적시하여 거짓말 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성시장 조금씩 서울대 연구팀 이런 이름들도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죠. 사람들의 주장은 늘 똑같고 사실은 주장을 하기 위해 왔다기보다 방해하기 위한 발생이 더 큰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고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중간에 까만 양도 입으시거든요. 아까 그 영화에 나왔던 이슈가 시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용현 씨. 이분들이 왜 뒤쪽을 보고 있냐면 뒤쪽에 우리가 수시를 하고 있어서 수시 현장을 같이 찍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서주시죠. 서주시도 간간히 나타나는데 이효리 씨와 이제 흑담을 나누고 수시 이유는 이런 모습 사실은 현장에서 찍는 그리고 그냥 많이 나오는 분들 중에 김상진 씨, 김경훈 씨, 조국수 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지금 이번 정권을 통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뽑아고 있다는 그 정도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지도도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2019년 12월부터 이분들이 나와서 집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요시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옆에 와서 너무나 큰 방해했기 때문이고요. 코로나 때는 사실은 개인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1인실 이상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수면상담까지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집회가 신고자가 다시 예전처럼 복귀되면서 이분들이 24시간 365일 밤을 새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했던 장소 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수요
못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엄마부대, 자유연대,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단일 공산 진실, 헌미론을 강화하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단체별로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엠자리뉴 씨 논문이겠죠. 근데 이분이 미디어워치 TV에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요. 헌법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 한국 분들에 감사한다라는 영상을 보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일본에 가서 이분들이 일본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만든 위안부 국민행동인데 우리 대표는 김병원 씨인데 이분이십니다. 근데 이후연 조옥순이 만들고요. 이분이 이제 IMG 측면의 라보에서 있는 표현의 부자의 전에 가서 방해하기 위해서 같이 일본 나데시코 액션하고 같이 활동했던 내용을 이제 본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가서 김병원 씨가 책을 냈는데 일본에 가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일본의 나데시코 액션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기 몇 명을 보시면 어떤 분들이 연결된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나눌 얘기는 사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연결됐고 그 연결의 포인트, 그 다음에 연결되는 지점들이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하고 또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곡점을 따라서 일단 5개의 포인트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하에서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은 발표가 그렇고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본을 좀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각성이라고 저는 괜찮은데 물론 이전에도 일본은 역사부정 세력이 있었고 교과서 문제가 화제가 됐었고 이슈가 됐었고 80년대로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이 관제, 부정, 역사부정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몇 가지 계기가 좀 있습니다. 그 계기를 중심으로 5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좀 무지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은 또 부정 세력이 있었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일단 하더라도 이제 무시했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90대 초반에 언거주축 인정으로 가게 되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 반격의 대상과 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미의 삼각동맹이 완성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미 안보동맹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JFK 재단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공로로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기는 90년부터 94년까지 가봤습니다. 배경은 물론 일본의 그 전쟁 범죄가 이제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일본 내 전전 파시스트들이 그대로 부활하고 실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의 분위기가 장려가 있고요. 그리고 6.87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작가고 리버럴들이 부상했었죠.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건강한 취미사를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뿌리에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위안부 문제에서는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그게 피크를 치고 사랑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제 조금 직전에 또 이런 사망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유추와 지금 육조 소득을 하는 자격분들 지금
체제가 붕괴됐다고 믿어지는 어떤 분위기, 세계적 분위기. 그리고 일본의 진중한 공부 보시면 일본의 자선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폭력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확장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 한국이 여기 조언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국 정신병자단체협의회가 만들어주고 김만수 교수는 노시미 선생님의 자료, 대부가 아사히 신문 보도, 수시 이 여기에 이제 떠밀려서 구로다마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거주춤 인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자신의 경험을 용감하게 증언하기 시작한 증언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위기가 고조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노다마가 발표되자마자 자민당 전문 추억결산의 역사국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노다마 직후에 만들어진 국민기금 그리고 현진한 모임 등이 만들어지고요. 자유주의 사관연구에 여기에 후지옥과 논가이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도쿄대 교수죠. 네, 본격적인 반격은 1997년인데요. 가장 큰 계기는 저는 미국 내에 난징 학살을 고발한 아이리스 잔의 소설이죠.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팩션인데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상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국 내에 어떤 발신이 필요했다는 각성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유엔 관련 유엔 보고서나 원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8년에 김대중 옥지선언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000년에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도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배경화에 국제사회 발신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본이 민간한테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명한 세형호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후지옥과 녹가스와 이시오 단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한 젊은 의원 모임, 일본행이 97년에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있죠. 그리고 유명한 한타이 국보의 위안부 전자의 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 2차입니다. 2006년에 그랬죠. 2007년이 되면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2007년에 아무래도 미하원을 결의하는 가장 큰 일본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미하원은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의 EU도 포함되죠. 그리고 일본 안에도 지방기획 쪽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 의회도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미국 내 최초의 기획기관을 이제 기석형태입니다. 뉴저지주에 2010년에 그리고 한국의 혼자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상 청구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을 노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되었죠.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운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거세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배경하에 결국 미국 내 어떤 발신하는 조직, 단체가 필요하겠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미국 LA 일본 재생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17년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결국은 전후에 온 세대죠. 제 전전세대를 제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명한 특히 그 제일특권을 문답하지 않은 시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유명한 아베 총리의 위안부 강제성이 가기 결정됩니다. 2007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요. 미국에서 배상국에 찬사받는 책 중에 하나가 2008년에 나옵니다. 한국에 미국에서 살아서 컴포트 홈이 발견합니다. 사실은 이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싸우자면 그게 어렵지만 은근하고 은근한 역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여러 단체들에 대한 운동에 대한 대안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국가기본문제원소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고의 59가 출범한 국가기본문제원소가 만들어지고 일본 문화지 시민들이 위안부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저희 어제부터 수분 도시부지에 따뜻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을 세계로 발신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2011년에 야마모토 유미코, 즉 특히 사무국장이었던 야마모토 유미코가 나데시코 대표로 하는 나이트 액션 201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극우 유튜버 아래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분이 일명 텍사스 대표인데 일본의 텍사스 고리아츠입니다.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일본 미국의 스타우십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분의 유튜브를 홍보하고 그리고 책을 내주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여기 사무국장은 이재기 순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가 굉장히 큰 격도의 시기이며 해외 소녀상업에서 분위기의 갈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 직전 2011년 12월에 일본 대선 소녀상업이 자극되면서 미국 뉴욕주의 비행기 관리,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랜드 소녀상업이 샌프란시스코 소녀상업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소녀상업은 한국에 있는 소녀상업은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에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는 기린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이제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일본 우익이 미국에 있는 우익들과 결집해서 논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지만 물론 거기에 대응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을 연대해서 결국 소녀상업을 하게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데시코 액션과 논파 프로젝트가 결집해서 위안부 진실 독립운동을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미국 안에서 역사의 진실을 챙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시오카 스톤 2011년에 아이리시 위안부 문제를 발견하며 2차 아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다비아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를 발견하는데요. 결국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태의 시국이 역사적인 역사죠. 그리고 아베 정권은 노무다가 검증 결과를 그리고 일본 미국들과 일본 정부가 명백히 유엔 진출과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본의 대외 발신 결의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서면 이제 한국이 유엔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국의 삼각권이 부족했는데요. 여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일본이 한일협정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내 일본이 한일협정 의외로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국 내 거센 반발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무산되었다. 우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결국은 한국 내에 우익 세력이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갈등 구도를 구축하게 돼요. 여기에 한국인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위안부 진실 등도 일본 재생정부의 나데시코 액션 등이 모여서 위안부 관련 기록 문제소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해서 기록문이 팬딩된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이 역시 이용훈 교수죠. 이승만 학당을 만들고 이승만 TV 유튜브를 만들고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책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일어로 번역된 일본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굉장히 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본 이사의 이우연 씨가 일본 측의 포션으로 나가서 일제강제로 부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아까 보신 분들이 단일공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수용을 풀집을 시작해요. 그 곧이어 렌즈를 중요해요. 그게 다 근처에 있었던 요 아래 보시면 다른 시설을 2022년에 보내놨었는데 신주쿠에 허전해니까 거의 단일 종족주의, 단일과 평화가 되는데 저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시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 반제민주주의, 갈제 역사 수정주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일본 정권 그리고 연구자들, 즉 학문의 이름 연구자들이 결합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문제는 일본 내에서가 아니고 미국 그리고 한국 연결해서 이들이 서로가 서로 번역하고 상호 참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거리 구구 한국 의장들이 총경집에서 수유시 등을 강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손해상을 총공개토죠. 독일 대통령상, 독일 화재 대통령상, 필라델피아 손해상 등
그리고 아르헨티나 총사까지 공개를 하고요. 이쯤에 니쇼과 스토브르스의 한글 번역판이 출간이 되고 거의 모든 한글 번역판을 이우현 씨가 하고 미디어 씨가 만듭니다. 그리고 김병원 씨의 빨간 수요일은 역시 또 일본으로 번역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기본 문제였죠. 아까 나온 화면에 나왔던 사쿠라의 도시고 가지고 보시면요. 일본 연극 특별상의 이우현 씨와 미디어 워치 대표이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해외 순서 동창회도 요시다 겐지와 이후에 프리마가 직접 참여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일본 다민당 외교부의 경찰서가 합동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독일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평화의 수뇌성 설치가 수정된 사실 때문에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대응하고 있다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주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이 주문에 따라서 이분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계시는 총리가 직접 독일의 쇼츠 총리에게 베네수엘라 철거해라.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도 여러 가지 경우로 외압을 넣어서 아르헨티나 총리가 이걸 못하게 하는, 설치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 내의 평화, 평등 문제에 관해서 거의 모두 극우적인 발언과 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일본에 가서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사죄를 하고 합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수시에 한동희 씨 지키면서 1순위로 승대를 신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배우에 사랑제를 들고 있습니다. 사랑제가 버스를 개설해서 친구들을 풀어서 계속해서 수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과 부모님 장기가 지난 공통점은 크게 보면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한반 불법 강점, 일본 청년생, 가정을 부정하고 예고하고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범죄 이미지는 안 좋겠다, 애초에 성인에서는 사기다, 문제로, 대학의 문과 노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또 지우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공격하죠. 운동에서 크게 공격 포인트는 무력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부각되고 주목을 작용하죠. 그것은 램지어시 논문에도 나왔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우현 씨나 그분들의 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또 이우현 씨 등이 이분들의 쓴 글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상호 복제하고 참조하면서 계속해서 논문지를 확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흥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권, 반여성, 반평화 이런 부분을 외치면서 광장 구성향 무상미디어,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기성의 노무자, 변호사를 총결집시켰는데 그리고 이들에게 엄청난 물량과 재정적 상호지원이 서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입니다. 2023년 9월 6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이쇼과 스토모 씨와 나즈시코 액션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보니까 그 전날 한일 합동 심포지움 국가 대표적으로 또 주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김대만 씨가 주도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마치 옹기의 표시 옆에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 일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슈과 스토브 씨는 지난 3월에도, 지난 2월에도 한일 자유통일세에 미쳐서 위안부 문제가 해서 싸워야 된다고 주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뒤에 비교보면 얼마 전에 완전히 철거된 서울에 있는 기업외타운입니다. 지금 한미일
정권과의 동맹이 굉장히 은근화되고 있고 여기에 민주 세력이나 평화 세력, 평등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현안대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가 없이 단체라고 기억하고 정말 아까 왔다는 의미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중에게 쉬운 언어로 전달할 것인가.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상당한 정보와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의경연대도 최근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오픈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연결된 지점을 보시면 명분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가 연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유 역시 포괄적 이슈와 연결하고 우리의 이 거점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 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종적으로 원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유명한 용어죠. 사실 흔드는 정치하는 꼬리 없이 흔들리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단단히 갖고 있되 우리가 활짝 잎을 펼쳐서 자유롭게 옆으로 넘나드는 그런 방식의 연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린이가 잘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끌고 들어가고 자기 얼굴만 찍으려고 바닥에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시 살아가서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견디지도 없이요. 그대로 천천히 나오거나 천천히 끊어지고 그렇지 뭐 뒤져라 나와가지고 다른 수술해가지고 강제 풀리기도 하고 그냥 잘 맞았어요. 연락하다 연락하고 만든다고 저 갔어.上村を雇っているのは本当かという話から始まってメール攻撃ですよね。電子メール攻撃でその時にあったのが手紙ですよね。手紙の中にはカミソリとかいろんなものを入れてきたんだ。お前のところは女子学生が多いから安全だと思うだとかですね。さまざまななんていうんですかバッシング。つまり上村さんを雇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対するバッシングです。それからですね、丸い、なんだろう、コロコロ落ちるのを見てですね、ずっとそれはそうだったんだなと、書いていたんだなというふうなことを、感じました。
朝日の方向にはその研究の大きなそんな悩みであるところが明らかになり問題が調査した東京キリスト教会の西村さんと市が指摘する浦村記者の記事には精神体のまで戦場に連行されておりますが精神体と軍事工場などに勤労動員する組織で慰安婦とは全く関係がありません。このコメントがですね、鉄道記者の、レッテル版の原因になりまして、ありました。大学でこのように反日戦争記者にする、師匠も作れましたと、こんなのもするわけですね。で、これやってるのは桜井よし子さんと西岡さんということで、2人を私は名誉総理に伺いました。まず、桜井氏が述べたことというのは、歴史観です。桜井氏の慰安婦の歴史観について述べました。どのように主張したかというと、今、日本は旧日本軍が戦時中に朝鮮半島から女性たちを強制連行し、慰安婦という制度を演じ、その挙句75%の女性たちを殺害したという非難を浴びているんだ。こういった日本の制度は誰が作ったのか、その原因を作ったのは朝日新聞であり、上村さんはその重要な役割を担ったんだ。上村さんはご自分の書いた記事のどこが間違っているかというのをいろいろその後に明らかになった情報などによっ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はずなんですけれども、私がこの一連の記事を書いた2014年の段階になってもその訂正を上村さんはしていらっしゃらないということで、僕もこの元新聞記者です。皆さんも新聞記者です。これはもう単に上村個人の問題ではなくて、ジャーナリストの後ろから別の企みを持ったジャーナリストですね、内閣府のジャーナリストに独立されるような今時代なんです。非常に危険な時代です。高知の田舎で同じ一つで今年を育ててダメだと思います。100年ぐらい続いて高知からかな帰ると高知僕は高知に帰るんだよ高知に帰るんだよ
人物が別荘など行って事実を提起して名誉を毀損した信用を低下させる、そのことは認める。しかしながら櫻井さんがジャーナリストが守る最低の調査活動、取材活動というのをしないまま巨人の名誉を傷つけるという行為に対して、振り返りというか、きちっとしたその評価ができない。上村さんの記事の果たした役割、その深刻な影響、そのことについて私は常に批判の矢を放ってきました。私が歴史を書き換えていると全然思っていませんし、むしろ歴史を書き換えようとしているのは朝日新聞であり上村さん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そうですね。92年の7月18日ですね。そうです。外戦という行為を戦時下の国策の一つにして戦地にまで組織的に女性たちを連れていった日本政府の姿勢は多くの人が外れていなかった。多くの部分で日本政府の姿勢を強制的に組織的に女性たちを連れていったと自分の文書として書いてあるんです。これはもう92年の4月の段階で櫻井さんがそういう認識を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2014年になると、櫻井さんは、いろんなさんを実動記事だと。その自分が書いた記事を、イコールその自分のことを実動と言っていると、この大変なことで癒されますね。この変化、どういうふうに考えますか。やっぱり90年代後半から安倍さんたちが今の安倍首相ですね、安倍首相が教科書問題を変えると、慰安婦の記述をなくそうと、歴史新聞を変えるという、そういう動きを始めますね。で、それと中立にして櫻井さんも変わっていくわけですね。日本が国ぐるみで制度にした、いわば中小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それが教科書に事実であるかのごとく、の前提にですね、女性に書かれるのはおかしいという運動を展開してきました。安倍晋三総理は97年に、自民党の若手の議員の会を作りまして、教科書に慰安婦問題を書いてはならない。慰安婦問題というものが出されて、日本の歴史が汚されたの。と同時に表面には出てこなかったですけれども、メディアをコントロールするという報道への介入はもう97年、これは私の体験から言ってはっきり97年とい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も、慰安婦問題というのを一つのメディアの世界でタブーにしてしまおうという、こういう問題を論じたり取材したりすると危ないんだよと、そういうものを一人一人の記者の中に不安を作っていく、かつ記者だけじゃなくて新聞社とかテレビの幹部がね、こういうことを書いたら
テレビ局が新聞社がこんなに攻撃を言ってるならばちょっと抑えるんじゃないかと。私がちょうど1982年に朝日新聞に入社したんですが、小尻記者同じと小尻記者が殺された前のその犯行声明ですね、赤報隊が準備しているその犯行声明がこの本の中に出てるんですが、この中にですね、こういう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我々は本気である。すべての朝日社員に死刑を見渡す。反日分子に極刑あるのみで、我々は最後の一人が死ぬまで死刑活動する。そういう犯行声明があるわけですね。つまり、ここではその、個人記者を私に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すべての朝日社員に死刑を言い渡すというのが出ているわけです。櫻井さんには、今でも上村さんが記事を捏造しているお考えでしょうか。上村さんがそのようにし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が強くなったために捏造したと言われても弁明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かですね、仕方がないだろう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した。これ、キム・ジョンスンさんも安心感と影響されてる、そういう記事なんですか、彼女の記事は。キム・ジョンスンさんに取材せなきゃダメじゃないですか。なぜイラクの人たちに質問しなかったかということですけれども、私は朝鮮半島問題の専門家である西岡さんとか、韓国のアン・ビョンシク先生とかいろんな方々の意見を聞いておりました。そのように取材を私なりに尽くしたと考えておりましたので、イラクの方には聞いてはおりません。日本軍や記憶の場ということで、日本人や被害を受けた、女性たちのことを記憶していこう、その未来に伝えていこうという公約をしています。我々が最も恐れていることは、我々のこの痛みの歴史が、辛い歴史ができて、忘れ去られてしまうことという意味です。それなりに繰り返されるということは、僕はこの言葉をこの講演として最初に見たときに、たくさんと衝撃を受けました。もちろんそういうふうなことが分かっているわけですけど、改めてその言葉がここに刻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の意味を、やはり日本人として、また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真剣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戦争中には朝鮮の植民地は反応ととにかくその戦争に動員されていた。軍隊兵士たちに性的な奉仕をさせられた女性たちが感じていた強制的な風刺、これは語ることのできない問題であると。
そうな気がするけど。そうだね。普段のうちだったら言うんだよね。なんで言うのやろうな。なんか、悪いことして、完全に悪いことして、褒められてるわけじゃなくて、ずっとなんか、お金とか、パートナーがどうしているのは、ちゃんと悪いことがあったから、私が裁判を起こした一番の理由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不当な被害を受けている人のために、私みたいな人が声を上げて、実際にそれが認めら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を世の中に知ってもらいたかったからだったんですね。なので、示談をすることによって事実が埋もれ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は避けたかったんです。歴史の真実を伝えた記事がですね、鉄道というふうに弾圧されるような、そういう時代風潮、歴史修正主義の広がるような時代に、を何とか食い止めて、真実が伝わるような社会を作りたいという大きな思いもあります。しているんじゃないんです。真実を伝えても標的にされた終わりになるような時代はもうやめません。私はそういうふうな時代を言論人として戦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방금 본 표적 영화에 대해서 오해만 박하시 선생님의 이야기를
주제 2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바쁘고 그 시간 없는데 이건 25분짜리입니다. 이거 본편은 99분짜리인데요. 그 차도에도 있지만 그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초대 작품이 돼가지고 한국판 99분짜리도 있지만 아직까지 부산국제 영화제에 콤비가 있어가지고 간단히 우리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판은 일본에서 상영회를 하고 있는데 지방 여러 영화관 그리고 시민단체 강연회에서 제가 가서 상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부정체판으로서 우리는 이길 수 없었지만 이거는 네트쟁의 두 번째 제2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반도 있으니까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그 영화제에도 뭐 외국에서는 조금 상영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상영회는 없었고 물론 한국에도 아직까지 상영회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가까운 시대에 99분짜리 한국판으로 완성해가지고 각지에서 상영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거 보면 어떻게 정통화해서 이상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거에 배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쪽자라고 공부했던 사람이 다 무죄가 돼가지고 책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 듣고 우리 타를 비방했던 사람은 완전 재판에서 명예훼손 인정돼가지고 170만의 그런 보상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정신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은 아베 친구이니까 완전히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소리 듣고 점을 줬던 그 나쁜 남자만 그렇게 재판에서 책임을 그 보르근도 물었습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사회였는데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은 김한성 할머니 그리고 그 몇 사람 할머니가 여기에 나와요. 이옥성 할머니도 나와요. 그 이옥성 할머니는 왜 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그 영화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물론 재반 투쟁도 했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안 된다. 젊은 사람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내 기자 친구랑 함께 기자 지망생 한국에 있는 기자 지망생하고 일본에 있는 기자 지망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자가 중요합니다. 기자가 역사 왜곡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실 보도도 합니다. 그러면 진실 보도하는 기사를 교환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선배 기자가 해야 하는 일이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나라를 잘 이해하고 이웃나라에 친구가 있는 그런 기자를 키우자고 하니까 한국 대학생, 일본 대학생, 기자 지망생을 교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17년에 했고요. 그때 나는 집에 가고 그때 이옥성 할머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옥성 할머니가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통역했던 그 사람이 일본 유학생인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외국어 선생님 뭐 이제 통역할 수 없다라고 저희 말했어요. 근데 일본 학생도 많이 있지만 뭐 이옥성 할머니 한국말을 뭐 직접 들으자. 통역하지 않고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옥성 할머니 한국말로 자기 그 인생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말도 모르는 일본 학생들이 이야기 듣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현장에서 피해자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인데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니시오카 사쿠라이 이런 사람은 한 번도 위안부 할머니의 직접 이야기를 듣지 않고요.
뭐 한국 무슨 의학 교수가 썼던 책을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처음부터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인데 사실을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인데요. 막 그런 게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 자리가 가까운 시일에 한국에서도 상영하니까 기대하시고요. 여기에서도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이나 세계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관련된 기린비를 만약에 독일 수상이 움직여달라고 했으면 온 세상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지금 세상은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안부 사실을 어떻게든지 알리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알면은 일단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일본 정부가 부정을 하면 오히려 일본 정부가 더 보기 신뢰가 안 되겠죠.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미국에서는요, 홀로코스트 나치 그런 거는 프로그램은요, 그리고 또 그 일본계 미국인의 2차 대전 때 강제 수용했다는 그런 전시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거는 일본 정부, 일본 재단, 뭐 일본 산업 그런 쪽에서 많이 후원을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미국 사람들이 약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어서 약간의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의 또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면 일단은 교육, 이 위안부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달라스에서 귀향, 조정래 감독님의 허락을 받고 교회, 단체, 대학교에서 꾸준히 영상을 상영했고요. 그리고 사실 귀향도 위안부에 대한 것도 중국 도시 여러 도시를 돌고 사실 사카린 러시아 그 동포들하고도 같이 귀향을 상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이슈 위안부 아니면 강제징용 그런 좀 2차 대전 때 있었던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제가 사실 거기서 방문하고 자꾸 공유하는 거는 꼭 저도 알고 싶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 친구들도 조금 더 관심 있게 그거를 만드는 그 의도입니다. 그래갖고 달라스에서는 뭐 주전자 미키데자키, 컨그레스맨 마이크 헌다 또 초청해서 그 심포지엄도 했었고요. 민디 컬러, 아시아 폴 policy 그런 걸 했는데 사실 신기한 거는요. 사실 16년도에 이옥선 할머님이 오셔서 달라스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8월 14일 날 세계 위안부의 날 달라스에 있는 큰 그 유대인 그 템플 이마누엘이라고 그 주위시 그 유대교회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 그 연방 하원의원 에리 버니스 존슨님이 우리한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일본 정부에서 방문했대요. 그러면서 항의했대요. 그런 거를.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냥 우연인가 보다 했는데 2022년 때는 우리가 그 달라스 홀로코스트 박물관, 인권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캐롤튼 시장님이 8월 14일 날에 세계 위안부의 날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또 일본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가 가서 또 컴플레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사실 우리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도 그 일본 총영사님이 우리를 팔로우합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 활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외국 분들한테 알리는 거.
이 사실이 위안부 사실이 일본인을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직 인권, 여성 인권 문제로 그냥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그 미국인들한테 이 이슈를 그들도 가슴을 품고 우리 편으로 서서 목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오신 일본에서 활동하신, 미국, 한국에서 활동하신, 독일에서 활동하신 분들과 다 만나서 연대를 해서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좀 같이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공적으로 일본 위안부 사실을 알리고 퍼지게 하고 부정을 막을 것인가는 저는 일단 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는 사실 한국이나 아시아모는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데 특히 저는 미국에서 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일본 정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많이, 미국 아니면 해외에서 좀 많이 알리게 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텍사스는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인 텍사스 사람들, 남부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고 그들한테 좀 같이 동의하게 하면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는 사실 미국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인권에도 관심이 있지만 또 그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인권 그런 분들이 그 포로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조금 이제 자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감동을 시켜서 움직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라스에서 벌써 3분이나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위안부셨다고. 근데 이분은 예를 들면 중국계에 있던 분이 왜냐면 자기 아버지를 누군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분이 위안부셨다고. 그리고 또 흑인하고 좀 섞여주신 분이 할머니가 위안부셨다고. 또 필리핀계 쪽의 분도 이모님이. 그래서 미국에 위안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발굴하고 그분들 가족이라든지 그분들이랑 좀 이제 일하는 것도 미래에 좀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한 젊은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사진첩이 있었는데 그 2차 대전, 그런데 여자분들 사진도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미국에도 그 수많은 그 사진, 또 어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증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좀 가능한 거 아닐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좀 미국, 남부,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작은 도시 있죠? 그런 쪽을 좀 타겟해서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 그래서 좀 한국 여기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역사관, 박물관이 필요한 거는요, 외국에서 관심이 있어서 사실 제가 몇 달 전에는 프랑스에서 어떤 대학원생이 저를 연락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의외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학자들,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하고 한국에 와서 정말 좀 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박물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히틀러, 나치, 홀로코스트 얼마나 박물관이 많아요. 유럽에도 있고 미국 도시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안부 이슈 너무너무 슬프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뭔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에 좋은 소식이, 여기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좀 또 올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민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어서 시간이 약간 초과했는데 끝까지 저희 한번 들어봤고요. 미국의 그 달라스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 운동을 로컬라이징 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글로벌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4만 정도 되는 그런 섬이라서 변방 중에 변방이죠. 그런데 이 변방 중에 변방이 이 남해에서 그 세계 연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일본 구하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 아이러니를 참, 이 역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고, 앞서서 일본에서 그리고 달라스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운동이 가진 탄압과 은혜와 차별과 이런 것들을 맞서서 30년 이상 이 운동을 해오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과제들이 너무 가슴에 무겁게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 며칠에 이 무게감도 또 참 감당하기 힘든데 우선 제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알게 되고 박수기 할머니, 피해자 할머니를 모시면서 이 운동을 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급기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 주신 이경희 대표님께 참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의 피땀 눈물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될 것인가 무겁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수기 할머니는 우리 한국 정부 240명의 피해자 중에 236번째 굉장히 늦게 하셨죠. 그때 등록을 하셨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도 여기 계신 이경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경희 대표님의 이 활동을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많이 이끌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이런저런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대표님한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감사와 존경과 깊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서 가장 핵심은 세계화와 지역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글로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운동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것은 굉장히 뭐 이렇게 상반된 얘기 같지만 이건 정말 잘 연결되어야 되고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잘 연결될 때 그 운동이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일본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의 청소년들과 우리 남해 지역같이 경남에 있는 이런 작은 어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해서 상호 교류나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피해 사례들을 상호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이 역사를 알려주는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껏 우리 한국도 서울과 중앙 중심에 그러니까 정의연이나 정대협으로 대표되는 그런 단체들이 이 일을 중심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작은 시군도 아니어서도 이런 기업가 그리고 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서사들 그리고 또한 이를 지탱해온 그 단체들 시민단체들 그 지역의 이런 지역의 운동가 또 지역의 활동가 그리고 지역의 연구자 또 지역의 기록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기업 행동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는 이런 세계 이것이 저는 세계화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저 남쪽 끝에 있는 조그만한 섬 남해의 이 지역 운동의 성과는 어떻게 보면 박수기 개인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의 페이지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이미 저는 세계적인 이런 것들이 모여야 결국에 세계화되는 운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박수기 할머니를 처음 알고 지금 10여 년간 해왔던 경남 이 지역 남해 여성이 하고 있는 사례들 잠깐 소개를 한다면 일단 우리 경남은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은 31%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31%라는 통계
통계에는 박수기 할머니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수기 할머니는 2012년도에 피해 등록을 하셨고 그 통계는 그 전에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피해 역사성을 볼 때 우리 경남에 있는 단체들이 무슨 예를 많이 써왔어요. 사실 그 사이에.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정의시험 경남연대 이걸 만들고 그 목표로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경남 역사관을 건립하자 했지만 지금 자초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언제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시줄날줄 엮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멀리 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나 세계화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고후나 선언으로 잘 끝나면 사실 이 모임은 너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토론회 자리에 모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울도 아니지만 이 지방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국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국제협의체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표적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서 기림일날, 연예인 기림일날 당장 영화 상영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교육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각 지역의 청소년이나 시민 교육의 그 교류들을 원하는 이런 협의체가 나오면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제안을 먼저 하나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단한 걸 하나 보고 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이었죠. 광복절날 남해에서는 제7회 7번째 박수기 할머니 이름을 딴 수기날의 문화제라는 인권평화제를 열었습니다. 그 인권평화제에서 박수기 할머니를 기억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남해 수기공원 주변에 박수기 기록관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주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남해군에서 아주 작지만 수기공원 주변에 한 공간을 박수기 기록관으로 만들고자라는 제안을 제가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국제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같이 힘을 실어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결의한 이런 협의체가 된다면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만들어라라는 이 힘있게 촉구하는 이런 성명서 같은 것도 발표할 수 있고, 그래서 각 지역에 또는 각 나라의 이런 사안이 아니라 같이 세계적으로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런 시간들을 좀,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저는 지역화와 세계화가 엮이는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남해에서는 남해 청소년 실천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친구들과 고등학생이 주축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 수기날의 문화제를 매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전시회, 일본군 위안부 알리기 전시회, 그리고 남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박수기 할머니의 새 삶이나 남해 여성의 활동을 담은 사진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일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아까 우리 전옥희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후배 활동가들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 해설사, 그리고 어디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듯이 관광지를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해설사나 교육가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계 대표님과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경남이 전국 최고의 이제 최대 피해자가 나온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피해자들이
예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런 걸 담은 아직 교과서가 없어요. 지역 교과서, 경남형 일본군 위안부 지역 교과서 같은 걸 만들어서 경남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 교과서가 복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힘들을 좀 모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지속적인 운동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편의 인권운동으로서 일본 위안부 운동은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나같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우리들의 피땀 눈물이 앞으로도 헛되지 않도록 다같이 힘을 좀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고 여기에 기반한 유네스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통합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체가 또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국내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들과의 적극적인 연대 교류, 상호 지원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리소스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으니까 서로 예를 들어 오늘 박수련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른 단체들에게 좀 공유가 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우리가 일단 국내 연대를 좀 활발하게 하고 강건하게 만들고 거기에 기반해서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해외 연대체들 있잖아요. 그들과 연결시키고 또 다시 새롭게 지금 활동하고 다른 나라의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확장하는 방식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뭘 새롭게 만들 수는 없고 기존에 이왕에 30년 이상 진행되었던 연대체들이 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나 교류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일 교류나 뭐 다른 나라와 학생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일 청년 플랫폼이라고 해서 간도 대학사 100년을 맞이해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또 현장을 탐방하는 것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되는데 한국에 그 다음에는 또 한국에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지역과 연결하는 교류, 아까 우리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왕에 이경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셨으니까 예, 좀 연결해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남 선생님도 질문 주시겠어요? 위안부가 가장 많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 토론회가 경남에서 개최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그 오후 계속 세션을 들으면서 지금 역사 부정주의를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진짜 되게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한편으로 되게 뻔뻔하게 이 역사 부정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그 국제관계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이렇게 안 좋은 판결 소식도 들리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해주신 양산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경남의 남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진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산 창원, 거제 통영 뭐 이렇게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뭐 달라스에서도 오시고 일본에서도 활동하시고 샌프란시스코나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기대어서 좀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종합 토론을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까를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질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얘기를 진행하면서 더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을 제가 살짝 그냥 지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나영 교수님이 종행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91년 그 김학순 할머님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정말 30년 넘게 그 길을 닦아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 길을 되게 좀 좁게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분들과 어떻게 더 길을 튼튼하게 가지고 길을 넓혀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연대일 수도 있고 세대 간 연결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아까 양산도 들었고 남해도 들었고 진주도 들었고 했는데 오늘 또 대구에서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정신의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이채린 연구원님이시고 저희가 경남의 역사관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역사관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대구에서는 희용이라는 역사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경남에 줄 수 있는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린 연구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달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채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조용히 그냥 그 토론만 듣고 사실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될 줄 몰라서 조금 제가 서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저는 이제 경력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신진이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 것 같은 그 신규 연구자 혹은 활동가로서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조금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시 사업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왔고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단체들도 비슷하시겠지만 모든 지역 단체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 후원 회원도 감소하고 지역민들의 좀 그 관심도 조금 많이 없어져서 올해도 저희가 그 8월 14일에 그 일본군 위안부 기리면 행사도 했고 이제 6월 6일에는 저희는 대공원구 피해자의 날을 또 진행을 했는데 일반 시민분들 이제 거의 참석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민모임 회원분들이나 관련 관계자분들이 조금 참석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대구시의 그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은 조금 참석을 해주시지 않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정부기관이나 이제 공기관의 관심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어디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움을 좀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저희는 국토 보조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전시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작년에 그 고등학교라고 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김춘학 할머니 다큐멘터리 영화를 개봉을 했고 거기에는 이제 할머니의 위안부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할머니가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그 해방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증원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조금 주목하지 않았던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이제 문제지만 이제 비스촌 이야기도 나오고 할머니께서 이제 겪어야 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저는 주목을 했고 그거에 이제 더해가지고 홀로코스트 문제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세계 시민협회와 함께 이 문제가 이제 일본군의하고 문제 자체만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계의 그 성폭력 사례들과 함께 가고 또한 이제 홀로코스트 피해 여성들, 피해자들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증언이 바뀌거나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오랜 기억들을 이제 묻어두고 그것들을 꺼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기억의 한계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전시를 했습니다. 네, 너무 제가 갑자기 그래서 발언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혹시 그 휴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또 하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머니들의 증언에 관련한 전시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증언에서도 그냥 이제 미안풀에서의 증언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증언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어떤 저희의 그 편견이나 어떤 그 선입견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쪼개고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런 시각으로 할머니들을 이제 가져왔던 이런 시각을 계속 좀 깨어나고 싶어서 이제 할머니들이 약간 조금 위화감이 드는 어떤 증언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할머니들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할머니들도 이제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민족의 피해자들, 민족의 수련한 참여들 이런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그 이번에 다루는 주제 중에는 이제 연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제 세계시민연대, 이제 초국적 연대가 이제 증언 초기부터 일어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 있고 우리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있는 많은 위안부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같이 연대하고 앞으로도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되게 작은 사람들이지만 사실 모이면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는 아까 문화널 그 발표자님도 있고 정천영 선생님도 계시고 이채린 연구원님까지 굉장히 그 젊은 학자분들도 이걸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경남의 입장에서는 대구의 이제 힘 자체만으로도 너무 좀 부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발표하실 때 그 남해에도 박수기 기록관이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만으로 굉장히 이제 그 경남에서도 새롭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멀리 서울에서 와주셨는데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아시아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들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록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진관님이시라고 하세요. 안세영 사진관님이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티모르에 있는 피해자분들을 기록하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격려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주주 프로젝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피해자분들을 처음 만나면서부터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만의 역사 활동 문제로만 비춰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같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연구자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현지 단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 피해자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기록해서 전시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전시나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쌍하다,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진이라는 예술 분야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발전을 시키는 일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할 때마다도 또 지역분들이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피해자분들을 지원을 할 때도 집을 고치러 간다거나 또 복지 지원을 하러 갈 때도 같이 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피해자분들의 좀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일본에서 당연히 우익이나 그런 우경화 때문에 전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일단 공공기관에서 이런 전시나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18년에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전시 진행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희흥박물관과 같이 12월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공간을 얻는데 그전에는 그냥 단순한 담당자의 절차를 거쳤지만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에 서명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도 우려가 되고 우익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런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경남 지역에서도 최근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다가 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연구자도 아니고 또 피해자분들을 심층 있게 취재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사진으로 이분들을 기록하고 또 증언을 영상으로 담기 때문에 어떤 예술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그래서 최근에 정기적으로는 미술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한 지역에서 사무실의 한 공간에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계시지만 또 많은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홍보를 하고 또 학생이나 시민분들이 오셔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활동가들을 점점 늘려나가는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도 자기가 알고 싶어도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은 곳에 홀로코스트처럼 많이 생긴다면은
어느 지역에서도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곳에 가면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인권이죠. 인권이나 잠시 성폭력 관련된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반전 평화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파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저 후세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기조강연의 주제가 부인의 정체를 넘어서 기억의 연대로라고 했는데, 네, 박신민 선생님이 발언하신다고 해서 발언 기회 드리고, 혹시 더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이경희 대표님 발언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사이에 그 발언을 해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신민 선생님.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포커스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 위안부 이슈가 일본하고 한국의 이슈가 아닌 그거를 포커스를 되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분들이 이게 일본하고 한국 이슈인데 왜 내가 참여하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관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한 가지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이 이슈는 일본하고 한국의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권, 여성 이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래에 희망하는 그 계획이 기행.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로는 제 달라스에 사는 그 대학교에서는요, 학생을 데리고 거의 한 달 동안, 한 2주 동안요,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는 홀로코스트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 데스 캠프 거기를 다 방문해요, 학생들하고. 근데 사실 위안부에 관련한 한국, 필리핀, 중국 그런 거를 한국에서 아니면 한국, 일본, 미국 학생들 아니면 관계자들하고 좀 그런 기행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컨퍼런스 매년마다 정말 온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관련되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발표하고 서로 의논하고 또 미래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 정말 인터내셔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정말 모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핵심적으로 같이 모여서 연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활동했으면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활동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만나고 좀 그런 게 조금 확실하게 있으면 좀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자리가 더 많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온라인에서 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있으세요. 먼저 김윤자 대표님 신청하셨고, 그 다음에 이나영 교수님 신청하셨어요. 순서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윤자 대표님. 화면이 안 보이는데 마이크. 언소문은 됐죠? 네네네. 제가 발언을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을 할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혹시 열심히 그냥 이야기했었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야기 좀 열심히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그 이야기를 서로 좀 고민하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나영 교수님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 코멘트와 두 가지 홍보 하겠습니다. 현일간 이슈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자마자 유엔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는 유엔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자, 전쟁 문제다. 라는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틀이 열려놓았다. 지난 30년간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기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다시 확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외부인으로서 관심을 가지다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거나 안에서 볼 때 좀 문제는 세대 간 단절과 단체들 간의 단절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 세대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도 이것이 기록이 안 되고 보존이 안 되면서 그것을 잊고 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활동가들은 과거에 있었던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본인이 너무 새로운 거죠. 사실 그것은 이 문제가 위안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깊이와 그러니까 뿌리와 그다음에 이제 넓이 폭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거 왜 안 했지? 왜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지? 사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도 우리 후원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게 15년 동안 증언자의 증언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활동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 홍보는요. 올해 저희가 그래서 아시안 대회를 좀 다른 형식으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30년 작년에 그런데 아시안 대회 개최하지 못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도 있고 전 상황도 있고 조금 다른 형태의 연대를 좀 확장하는 의미에서 아시안 대회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미술관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 박물관 회의도 했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면서 박물관 회의 같은 것들도 좀 꾸준히 진행을 하면 좋겠다. 물론 뭐 비슷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 포커스는 좀 다르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저희가 박물관에서 최초로 현대미술 작가들하고 국내외 작가들, 독일, 한국, 일본 작가들과 연대해서 지금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 박물관뿐만 아니라 시민역사박물관도 같이 기획을 해서 공동 기획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박물관도 좀 와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활동과 기록 관련해서 문경희 교수님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창원대학교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동력 과제로 횟수로는 올해 3년째고요. 첫 해에는 우리 이 경상도 지역에 한 6분 정도의 활동가들, 경상도라고 하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대구에 활동하신 분들 어떤 기록 담는 이야기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가들 특히 1세대라고 이제 세대라고 나누는 건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 지역에서 어떤 가장 좀 선구적인 위치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오신 분들을 저희가 문의를 드려서 응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연도에 또 몇 명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하면서 또 부산의 김우수 이사장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문제부 여성 역사관의 자료 정리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좀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소중한 자료를 정리함과 동시에 저희 창원대학교에서 3개월 동안 끝나지 않은 그녀들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광고재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전시를 했었고요. 아쉽지만 3개월 만에 막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일본군 위안부
어떤 그 전시,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좀 이 어두운 이미지에서 조금 밝고 따뜻한 이미지와 함께 또 활동가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이 피해자 생존자들과의 어떤 이야기들을 풀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나름 좀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희 경상도 지역의 그 활동가 8분, 저희가 그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포항에 계신 분도 그렇고 이 경상도에서도 이제 조금씩 계획을 메워 나가는 차원에서 몇 분들을 또 섭외해서 같이 했고 또 올해는 그 관부 재판을 저희가 작년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거를 이제 뭐 저희들이 결과물로 이제 정부 과제니까 될 거고요. 근데 하면서 이제 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연구 책임자가 아니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올해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주 큰 숙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 그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느끼게 된 점은 정말 그 지역 차원에서 이런 연구들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정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 또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운동들을 일구어 가시고 또 그 안에서의 내적 갈등 또 외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다이나믹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정말 기록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역에 살면서도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배웠는데 왜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반성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래에게 좋은 자료로 만들어져서 공유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앞으로 좀 저는 이게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경상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몇 분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 좀 이게 공적적 기관 차원에서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안 된다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게 좀 확장성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이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심란하고 막 식민성에 이제 반공산주의까지 등장해서 이미 많은 현장에서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아무리 이게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쳐도 되게 곳곳에서 계속 이것에 대한 이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오늘 저도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많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전원기 선생님. 네, 그러면 전원기 선생님 얘기까지 듣고 그러면 이경희 대표님 발언을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를 잘 되겠습니다. 저도 그 이낙연 교수님 말씀하신 데 너무 동감이 되고 여성인권 운동 분야에서는 평화 안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약하고 진보운동의 영역에서는 여성인권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을 하고요. 그 연대가 지금 가장 튼튼히 해야 할 때가 지금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이 거대한 백래시와 억압 속에 이 정부 아래에서 이런 탄압 속에서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라는 이 주제 자체가 저는 이 두 진영을 중간으로 만들 수 있는 사실은 좋은 또 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에 더가 느껴나가고 그 외에도 저런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에 지금 이념이든 친일에 더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사태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하는 여러 세력들이 지금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그 명분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저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모아 나갈 것인가, 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한 그 힘을 좀 더 모아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고,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의 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교수님도 이낙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 운동가들, 활동가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생각하고 함께 손을 내밀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삐딱하도 우리가 연대로 함께 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기억의 연대, 기억 공동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문한월 선생님이 비스듬히 써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말이고, 뿌리를 튼튼히 하면서 자유롭게 넘나든다라는 게 참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 그런 거가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걸 좀 고민하는 좀 뜻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획을 하셨을까가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경희 대표님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대표님. 예.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오늘 이런 자리 만든 보람이 나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젊은 분들이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런저런 제안 나온 데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오늘 자리가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그게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함께 모여서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했다로 끝난다면 정말 뭔가 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안 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운을 뗐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사 부정 세력들의 그 막강한 공격에 망연자실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말고 뭔가 해보자라는 자리가 오늘 여기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런 운을 뗐다면은 그럼 다음에 그 다음 발걸음을 위한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 구체적인 제안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기초강연 하시는 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의 대충 공통적인 대안이 연대해서 활동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나온 게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토론하신 분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같이 연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다시 검토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고민하는 자리를, 원래는 마창진에서 했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한번 또 다음 자리를, 이 이슈를 잊기 전에, 이게 너무 또 오래되면은 그동안에 이 이슈가 있었던 거가 아주 희미해지고 희석되고 하니까 잊기 전에 한 번 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평소에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는데,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뭔가 이런 정말 연대 느슨하든 쫀쫀하든 어쨌든 연대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약속이 된다면, 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젊은 연구자나 젊은 운동가나 활동가를 키우는 어떤 뭔가를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젊은 활동가, 운동가, 연구자를 키우는 아주 작은 기금 같은 것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꿈이 모두의 꿈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처음에 기획하고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정말 알차고 좋은 발표들, 좋은 토론들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한다고 막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훌륭한 분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인해서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 이런 자리를 기대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찍부터 지금 거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리는 이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더 이의 없으시죠?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